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마지막 국영 탄광인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대체 산업이 확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불안감도 여전한데요. 지역을 지탱했던 석탄 산업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주민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어두운 막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 광부들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석탄을 캔에 광차에 싣고 석탄을 선별하는 광부들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생사고락의 여정을 마치고 광부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 속엔 아쉬움과 희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0년 넘게 탄광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한 광부 작가가 지난 6월 28일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탄광이 사라짐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의 그 희생과 어떤 그런 고생했던 그런 모습들을 증거로 좀 남겨서 후세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목판 바탕에 오칠을 하고 잘게 부순 계란 껍데기와 은분으로 사찰의 탑들이 은은하게 그려졌습니다. 삼척을 대표하는 관동팔경 죽서로와 용굴 촛대바위는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폐광지 도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흥전리 폐사지의 탑과 미래의 희망을 알리는 글귀도 흥미롭습니다. 산업을 이끌었던 그런 동네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마지막 국영 탄광인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기억하고 지역의 번영을 바라는 주민 행사가 열렸습니다. 탄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과 생존 투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 도계광업소 본관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첨단 의료산업 중심의 대체 산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지역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야 될 그 길에는 많은 과정과 또 험난한 그 난관들이 있는데 그 역시 서로가 어떤 결과를 위한 노력들이 치중되어서 최선의 성과들을 겨룰 수 있는 삼척 도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사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열리며 사진전 등 일부 전시 행사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형 산불이 문제가 되면서 숲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숲가꾸기가 오히려 산불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하는데요.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은 무엇인지 이하라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경북 의성 울람사 건물을 동그랗게 둘러싼 숲이 까맣게 탔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원인으로 숲 가꾸기를 지목합니다. 소나무 사이에 또 참나무 자꾸 올라오니까 좀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조금 했죠. 몇 년에 걸쳐서 했죠.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화렵수를 잘라내는 숲 가꾸기 방법이 나무 머리까지 활활 타게 하는 이른바 수간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숲 가꾸기를 안 한 곳은 화재 피해가 굉장히 약하죠. 만약에 이제 이 전체를 숲 가꾸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런 큰 대형 화재는 안 났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은 불이 다 꺼진 뒤 일부 산불 피해 현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기상의 어떤 변수, 그리고 진화 자원의 투입 여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취재진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운사와 울람사, 그리고 주변 산지의 숲 가꾸기 강도와 횟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산림청은 20년의 의성군 기록과 함께 숲 가꾸기가 활발히 진행된 산지 중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곳도 있다며 숲 가꾸기와 산불 피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홍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산림청의 한 해 예산은 약 2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9%인 2,300억 원가량을 숲 가꾸기에 쓰고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까? 긴 숲 가꾸기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가봤습니다.
소나무와 비슷한 침엽수인 더글라스 퍼가 숲을 이룬 곳. 이곳은 1927년 미국 북서부에서 첫 번째로 인공조림이 시도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퍼 나무는 이제 100살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을 연구 중인 전문가는 적절한 속가배기, 즉 감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숲은 언제든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tremely dense and trees, individual trees being in poor health. 감벌하지 않은 숲은 키만 클 뿐 면역력이 약해 산불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의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나무 밑동을 자른 단면을 살펴보니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뺏겨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얇은 나이테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정한 감벌로 튼튼한 나무가 자라 건강한 숲을 이룬 바로 옆 숲 나무 단면에는 일정한 간격의 굵은 나이테가 나타났습니다. 숲가꾸기가 산불을 키웠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가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과학화 장비로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가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군과 해외 3개 나라가 참가한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전투력을 키우고 뜨거운 전우회도 나눴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15사단 장병들이 뿌연 연막을 뚫고 적진으로 달려듭니다. 이들에 맞서는 뉴질랜드군이 건물 안에서 총력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사자가 속출합니다. 이곳은 인제에 위치한 도심 훈련장. 국제과학화전투훈련단 경연대회인 KICTC가 열린 곳입니다. 우리 군과 뉴질랜드,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270명의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가 포함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소대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함을 깨달았고 저희 소대는 팀워크 향상을 위해 부단히 훈련하였습니다. 산악 훈련장에서도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산악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우즈벡군이 국군 9사단에 맞서 진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즈벡군이 진지를 지키기 위해 기관총 사격을 가하지만 9사단 장병들의 맹렬한 공격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앞에 목진지 2개 있고 좌측으로 참호가 있어. 무조건 거기 들어있다고. 6.25 전투 격전지였던 인제의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 훈련을 소화한 외국군들은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Fighting in KICTC is going to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not only learn from other nations around here, but also develop our own TDPs in quite a technological advanced system where we have full cities around us and buildings. It's quite unique, especially coming from New Zealand.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구슬땀을 흘린 4개국 군인들. 팀워크와 전투 기량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굳건한 신뢰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시대 변화 속에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온 지역방송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늘 전남 목포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지역 공영방송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사대문 밖의 지역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 뉴스는 편성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방송사가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공론화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취재 인력과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결국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이 축소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 뉴스는 하루에 13분, 길어도 13분 정도잖아요. 이것들을 탐사 시사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좀 시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다 좀. 이 공백은 결국 민주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사라진 자리는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가 채우고 선거와 재난 같은 필수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방송을 도로와 전력처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정보와 참여와 연결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재정의돼야 된다. 또 그렇게 투자가 될 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한 보도를 넘어 공론장과 연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 지역 의제를 다루는 보도는 정치적 극화를 완충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여러 계층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시간당 평균 제작비는 서울의 10%에 불과한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득권을 놔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서울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지역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 지역방송의 SOC 지위를 법과 정책에 명문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에어돔 설치 사업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군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에어돔 설치 사업 관련 총 8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의회와 경찰이 엄정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족구장의 에어돔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체 선정과 계약 방식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군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8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별도 경찰 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정선군 남면 유평리의 한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1톤 포터 차량이 충돌해 포터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오전 11시 50분쯤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에서 전동 운반차가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릉 시내 일대에서 2031년까지 대대적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강릉시내 두산동, 노암동, 포남동 일대 상수도관 37.4km 정비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사업비 384억 원을 들여 상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상수도 유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유수율 85%를 목표로 매설한 지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교체와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25 삼척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부터 사흘간 죽서루와 삼척 성내동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삼척 국가유산 야행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야경, 역사 이야기를 품은 야사, 거리를 따라 걷는 야로 등 7야를 주제로 19개 세부 행사가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삼척 우체국에서 죽서루까지 도호부사 행차와 이사부 장군 승리의 날 행렬이 진행됐습니다. 또 행사 기간 전통 줄타기 공연과 역사학자 토크 콘서트, 샌드아트, 기줄다리기 공개 행사 등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50주년을 맞은 정선 아리랑제가 이틀째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메인 무대에서는 아리랑 경창대회와 초청 게스트 공연이 이어지고 정선 아리랑 명창 공연과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한 꿈의 오케스트라, 초청 가수 무대도 선보입니다. 가족센터 대강당에서는 돌과 함께하는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고 아리랑 박물관에서는 정선 아리랑 발전 포럼이 이어집니다. 또 아리랑 센터에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20쌍의 부부가 참여하는 제1회 리마인드 웨딩 행사가 열립니다. 제25회 고성 명태축제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거진 11리 해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는 전통의 재발견과 체험성 확대를 주제로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화한 체험형 축제로 치러집니다. 명태 주제관, 명태 추억 이야기 경연대회, 고성 어로요 체험관, 명태 할복 체험 등으로 전통을 재발견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고성군은 거진읍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명태 열차와 어선버스를 마련해 지역 상권과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파이널8 진출을 노리는 강원FC가 대전 하나시티즌을 강릉 홈으로 불러들여 귀중한 승점 3점 획득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2025 K리그1 31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강원은 리그 3위에 올라있는 대전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올 시즌 강릉 홈에서 패배가 없는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은 내일 경기 이후 오는 30일 청두 룽청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갖고 다음 달 5일 안양과 리그 홈 경기, 18일에는 대구 원정으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강릉의 가뭄 극복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몰려들며 이달 말이면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 동해 삼척, 제천, 영월, 단양의 6개 시군이 모여 만든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체는 오늘 강릉의 가뭄 극복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